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발포 이제 벌써 어느덧 5번째 네.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요번에 제가 조금 던지고 싶은 질문이 살짝 묵직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어떤 순간에 대한 네. 그런 질문인데 배가 이제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배에 구멍이 뚫려서 이제 물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관객들은 지금 이제 이 배가 침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그 배에 승선에 있는 선원들 중에 일부가 그 배 상황에 대해서 선장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문제가 않았거든요.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라고 말해요. 단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더 많은 희생자를 좀 낳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나 싶은데 이 심리 있죠.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됐다고 말하는 이건 뭘까요? 이것도 뭔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장면인데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뭔가 이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듯한 이 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렸을 때 네. 학교에서 맞은 적 있으세요? 선생님들한테요? 네. 그럼요. 우리 네. 때는 뭐 체벌이 네, 있었던 네. 시절이니까 맞기도 하고 벌 서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맞는 것보다 되게 공포스러운 건 선생님이 회초리를 드는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회초리가 차라리 더 난 거지 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손으로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면 네. 갑자기 그 손이 올라가는 그 장면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드는 그 행위, 네. 상대의 기세, 그 네. 표정 이런 것들이 저 같은 쫄보들은 되게 심하게 움츠러들게 그럼요. 그 만드는데 폭력에 대한 건 되게 심하죠. 맞는 그 상황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애를 반성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공포에 잠식되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포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가 다른 건데 네. 때때로 평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직장에선 밥줄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막연한 위계관계 군대나 네. 혹은 학교의 폭력 같은 게 그런 거죠. 네. 두려움을 자꾸 자극하니까 그 공포에 짓눌려서 얼른 너네가 원하는 가장 좋은 대답을 해줄게. 그렇지, 그렇지. 이 임기응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무거운 영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97년에 제작돼서 98년에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네. 그때와 지금 한 20여 년이 흘러서 이 영화를 다시 보는 거는 전혀 다른 감상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타이타닉을 보면 네. 트라우마처럼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떠올리는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 네. 다시 오랜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네. 좀 그 세월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뭐 이 얘기는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2014년 그때 4월 달에 제가 4월 말에 네. 4월 30일인가에 제가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네, 네. 근데 이미 표를 끊어놨으니까 네. 나라가 엄청나게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시고 네. 그래서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공항을 갈 때 공항 버스를 타는데 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사실.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도 내가 지금 이 시국에 나조차고 유럽 여행을 가는 게 맞는 건가? 나는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표는 끊어놨고 휴가는 내놨고 그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드리드 주변에 이제 똘레도라는 네. 지방 마을이 있는 소도시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네. 그래서 무슨 뭐 어떤 화가의 뭐 어떤 뭐 그림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메릴 스트립인가요? 네. 꼭 그런 사람 느낌의? 같은 굉장히 패셔너블한 정말로 뉴욕에서 패션 쪽에서 종사하시는 할머니였어요. 네. 60대 할머니가 네. 제 뒤에서 줄을 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짧은 영어로 서로 이렇게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럼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인사를 하다가 네. 외국 분들은 이렇게 막 인사를 잘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다가 어디서 왔냐라고 서로 물으니까 네. 그분은 뉴욕에서 오셨고 나는 서울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갑자기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던 그 페리의 침몰에 대해서 정말 위로를 전해라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에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죄책감, 그 스페인으로 떠날 때 느꼈던 그 어떤 네. 무거운 마음. 네. 근데 그 부분이 그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위로를 전하고 이렇게 위로를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광경은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을 네,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붕 떠 있다가 오니까 그렇지. 한국에서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좀 색다르게 볼 수 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유병헌을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뭐 폭식 투쟁을 하고 단식하시는 네네네. 분들 그걸 보면서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이런 야만의 시간을 우리가 네. 보고 있나라는 생각에 세월호가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또 동시에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네. 타이타닉을 보면서 새로운 감상이 들더라고요. 세월호 문제를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네. 전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에게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되게 조심스럽지만 이게 너무 정치적인 얘기지만 네. 선거철이 되면 다시금 세월호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원인 규명이 더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네. 그것이 정리가 됐다면 우리 사회가 다시 이 갈등을 봉합하는 네. 리더십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상처를 위로하고 그 다음 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걸음을 과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 있나. 네. 저는 그분들의 상처도 어루만지면서 같이 기다려주면서 가는 이제 새로운 단계에 좀 진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요. 네. 처음에 세월호를 초반에 사상자 없다라고 나왔었잖아요. 사망자 없다고. 맞아요. 전 아직도 그날의 광경이 기억이 나는데 이 질문에서 제가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것 아니요, 같기도 아니요. 하지만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는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사망자가 지금 없다인 것보다 사실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도 이 문제를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위로와 네. 보듬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타이타닉호 선장이 네. 마지막까지 키를 스미스 잡고 선장. 스미스 선장은 배에 남아있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하고는 너무나 좀 그렇죠. 대조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이 장자가 붙는 사람들이 다 그 집단의 리더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 장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리더십 문제를 우리가 또 연상해 볼 수 있다고 저도 봤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씁쓸한 맛을 이제 와서는 다시 남기는 지점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사실은 또 이 영화 타이타닉호 안에는 영화 속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그런 뭐 영국 귀족들의 다양한 모습들도 그려지고 미국 부호들 중에도 아까 구겐하임 같은 인물은 본인의 뭐 비서인지 그 일행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냥 남아있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뭐 브랜디 생각이 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품격을 그렇죠.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백화점 재벌 부부도 마찬가지로 손을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냥 서로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한편 또 이제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거리에 악사들 있잖아요. 뭐 거리는 아니고 이제 그냥 악사들이 마지막 틀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아마 마지막까지 이제 그 찬송가를 연주하는 아무도 우리 연주를 듣지 않아. 근데 우리 연주는 원래 아무도 듣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런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까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귀족이라는 걸 뭐라고 볼 것이냐의 문제. 귀족이라는 게 과연 돈이 많은 사람이 귀족이야?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귀족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위험과 책임을 무릅쓰는 사람이 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귀족이라는 거는 우리 시대는 이제 뭐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고 민주정을 다 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귀족의 문제는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로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있어서 어디까지 그 역할에 충실하게 책임을 다하느냐의 문제가 귀족과 귀족이 아님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았나 싶고 사실은 이 타이타닉호를 봤을 때 또 영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실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보면 1등석에 탑승했었던 남자들은 거의 다 사망했어요.
1등석에 타 있던 여성들과 아이들이 많이 살았죠. 1, 2등석이 거의 다 생존했어. 거의 다 생존했고.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1등석은 1등석대로 진행되고 3등석은 3등석대로 진행된 그런 상황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워낙 큰 배고 3등석은 이기적이고 1등석은 고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다만 그 1등석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성과 그 아이들을 먼저 살리려고 했었던 그 정신만큼은 귀족적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 사실 제가 이런 영국 사회의 어떤 우리가 영국 사람들 보면 되게 꼬장꼬장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제 이 이튼 스쿨 얘기를 한번 듣고 되게 나름의 감동적을 느낀 적이 있었던 게 이튼 스쿨. 야. 이튼 스쿨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되게 명문 사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열이 높으신 부모님들이 일부가 우리나라 학생을 이튼 스쿨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랬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튼 스쿨로 자제분들을 유학 보내고 나서 얼마 뒤에 엄청난 쇼크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 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문 사학이 아닌 거야.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냐면은 이튼 스쿨의 어떤 설립 목적은 영국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귀족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귀족을 키운다는 건 리더를 키우는 거죠. 리더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뭐 해리 왕자가 무슨 뭐 인터뷰를 하다가 뭐 공습 경보가 났을 때 튀어나간다든지 이런 사람을 기르기 위한 목적의 학교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이튼 스쿨에 이렇게 뭐 복도 같은 데 보면은 역대 그 뭐 총리 그다음에 뭐 장관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유독 한 구간에만 이튼 스쿨이 전혀 어떤 뭐 사회 명망 인사를 배출하지 못한 구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구간은 뭐지? 저 때는 뭐 이튼 스쿨의 졸업생들이 조금 뭐 역량이 부족했나라고 좀 이제 떨어지는 애들이 왔나?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의 의미는 뭐냐면 제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튼 스쿨의 출신들은 영국의 어떤 나라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튀어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생들은 우리는 뭐 수많은 총리와 장관을 배출했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선배들은 저 무명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힘이 저는 또 그런 데서 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조금 대조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맞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그런 정신적인 혹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재벌가한테 그런 걸 좀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역방향의 물신주의예요. 돈이 많으니까 너가 리더 아니야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맞아요. 과연 그럴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귀족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도 되게 웃긴 얘기고 그렇죠. 전 그 심리에는 귀족의 역할은 너가 좀 대신해줘라고 하는 일종의 면피가 섞여 있다고 봐요. 귀찮은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책임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정신적 귀족이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종종 쓰곤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조쿠나 씨 같은 사람이 정신적 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갑자기 또 별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게 저도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우리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섞여 있는 얘기인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시하시고 약속, 헌신 이런 단어의 그 가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세월호 사건 때도 있었지만 이준석 선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다음에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을 때 그 삼풍이라고 하는 회사의 소유주들도 그 백화점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그 당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전부 다 면피 발언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내가 사는 게 우선이지.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한 사회가 어느 정도로 그 국면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 세월호를 보면서 제가 아까 정치인을 얘기했지만 사실 처음에 분노했었던 건 그 이준석 선장과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 학생들을 끝까지 보살폈던 그 어떤 선생님들의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들이 진짜 귀족이라는 거죠, 저는. 맞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약간 그 어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정말 멋있는 건 아까 그 원호 씨가 이야기해 주셨던 뭐 구겐하임이나 메이시스의 그 스트라우스 부부인가요? 뭐 이분들 다 정말 실화거든요. 물론 맞아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돌아가실 때 그렇게 껴안고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
그 발견됐었던 거는 네. 벤치에서 손을 잡고 네네. 앉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 찾아보니까. 근데 어쨌든 영화적으로 어떻게 연출됐든 간에 그분들이 메이시스 백화점의 안주인이죠. 네. 그 여사님이 하녀를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 그 하녀를 살리고 네. 하녀한테 자신의 코트를 입혀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이제 그 너는 앞으로 더 살아야 되니까 이 코트를 입고 가고, 자기는 이제 노 부부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했다. 네. 라는 것만으로 사실 인간의 품격이 드러나잖아요. 네. 또 동시에 산 사람 중에서도 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인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몰리 브라운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아, 네, 그렇죠. 되게 좀 또 재미있는 캐릭터. 네, 재미있는 캐릭터고 그 시절에 1등석에 타고 있었던 분들이 무시하는 캐릭터죠. 맞아요. 그런데 무시당할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몰리 브라운을 단지 갑자기 졸부가 된 천박한 여자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영화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서도 타이타닉이 처음에 네. 이 구명정이 모자르니까 얼마나 태울 수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죠. 초반에 진짜 사람들을 몇 명 못 태우고 간 배들도 되게 많대요. 근데 그 배들 중에서 딱 돌아온 배는 한 척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배가 구명정이 뒤집힐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서 돌아간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네, 거죠. 그게 하나밖에 없었다고 네. 하는데 그때 이 영화에서도 몰리 브라운의 배가 돌아가자고 몰리 브라운이 혼자 하죠. 네. 근데 선원과 다른 선원은 몰리 브라운을 협박하고 네. 나머지 사람들은 방조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더 타서 이 배가 전복될 수 있어. 이런 논리를 갖고. 그렇죠. 이건 정말 우리한테 되게 큰 도전이 되는 전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그 장면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수많은 변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내 가족이 다 타 있는데 더 타서 아무도 그치. 못 살 수 있어. 그치. 아수라장이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수라장이 되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야. 네. 이 논리를 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근데 저는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소위 말해 리더라고 한다면 네. 그 안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네. 몰리 브라운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느냐, 이 톨레랑스가 어떻게 있어야 하느냐. 그렇죠. 사실 반복되는 얘기들을 저희가 영화를 할 때마다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몰리 브라운 같은 사람을 주눅들지 않게 할 수 있는 톨레랑스가 있는 사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어찌 보면 아까 원호 씨가 얘기했던 네. 흔히 말하는 그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이 하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뭐 희망이나 어떤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타이타닉을 보면서 좀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의 호우 시절.